네, 주요 뉴스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정가 소식 또 지역 소식 알아보는 네트워크 현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영서지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정치권 소식 들어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있었죠. 곧 예정된 변론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 언제쯤 될까요? 네, 헌법재판소는 모두 8차례 변론을 잡아놨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변론을 듣고 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목요일이 8차, 그러니까 마지막 변론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곧 군수내부는 물론이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음 주 열립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셈입니다. 변론이 끝나면 헌법재판관끼리 평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3월 중순쯤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몇 차례 추가 변론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변론은 17차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 쪽에서도 180일인 탄핵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임명되지 않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길게 끌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보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에 윤 대통령을 접견했었고요. 일부 의원들은 탄핵 심판 방청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엄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탄핵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 지지층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접견한 것을 두고도 같은 맥락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후였던 지난 3일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나경원 의원 셋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나치 독재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의 말을 전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접견 내용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 편을 들어야 하긴 하겠는데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하긴 부담스럽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강경 지지층도 봐야 하고 중도도 봐야 하는 지도부의 난감함이 드러난 장면으로 읽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서인지 최근 민생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폭넓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논란, 또 중국발 딥시크 사태 등에 따른 우리 경제의 대응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또 지역 소멸과 맞물려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다면서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민생 챙기려는 행보로 보이는데 민주당 역시도 조기 대선을 챙겨야 하는 거는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계엄 이후 2달여 동안 정말 우리 국민들 짜증나고 피곤한 일들을 매일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 피로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정치권의 목표는 당연히 국정 정상화가 돼야 되겠지만 조기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요즘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애초에는 반대했다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도 양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우클릭을 통해서 중도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건데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나서서 개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SNS를 통해 탄핵의 종착지는 계엄이 불가능한 개헌이라면서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조 친노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개헌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서 민주당이 이를 주도해야 대선 승리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전 지사는 대선에서 최소한의 개헌 조항을 국민 투표에 붙이자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될 텐데요.
개헌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짧게 답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서지사 한번 연결해 볼게요. 박성준 기자. 네, 영서지사입니다. 민서 8기 원주시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여가 지났습니다.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경제도시 건설로 핵심은 반도체 산업 육성이었는데 최근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반도체교육원이 이곳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관련 기업들도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한국반도체교육원이 개원했습니다.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첨단 설비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이 탄생한 건데 작년에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 일반인 등 360명이 참여했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측정 분석 등 우수 강사진을 활용한 다양한 강좌가 운영되고 조만간 학성동으로 신축 이전에 오는 2032년까지 만여 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주요 시설도 순항 중입니다. 수십 년 답보 상태였던 원주 불온산단을 착공했고 이곳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와 신뢰성 검증센터가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국비 등 427억여 원이 투입되는 시증센터는 반도체 공정용 세라믹 소모품의 성능 검증과 양산 단계에서의 실증 테스트를 맡게 됩니다. 검증센터는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개발과 전장 부품 개발을 위한 설계에서부터 단품, 모듈, 시스템까지 전 분야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처음에 원주를 반도체 도시로 구조화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께서 반신반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국을 만들고 공무원들, 엘리트 공무원들이 달라붙어서 뛰니까 되지 않습니까? 반도체 이송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을 오염없이 다루는 핵심 부품을 원주에 있는 이 외국계 반도체 업체의 산하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공장은 2011년부터 가동됐는데 최근 원주시의 지원 등을 통해 생산력 증대와 기술 확장을 위한 증축을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회사로서 반도체 산업, 하이테크, 그다음에 첨단과학 산업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경기권이나 충청권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교통 여건도 잘 허락되고 최근에 원주시가 지원한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은 이제 막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기업은 오는 2030년까지 500억 원 추가 투자와 대규모 신규 고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선 8기 원주시가 투자를 유치한 반도체 기업은 모두 3곳. 투자금 1,200억 원을 끌어냈고 190명의 신규 고용도 기대됩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원주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던 캠프롱 옛 미군 기지 반환이 결정된 뒤에도 토지 매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난항을 겪었었는데 최근에 이 문제 해결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방부와의 부지 매입 문제가 해결되면서 캠프롱 부지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립강원과학관이 올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업비 395억 원이 투입된 과학관은 지상 3층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1층에는 전시실과 다목적실, 2층에는 강의실과 실험실, 3층에는 사무실 등이 들어섭니다. 인근에는 시립미술관도 생깁니다. 컨벤션 센터와 간부 숙소를 리모델링하고 두 건물을 연결해 메인 전시관을 중축하는 등 지상 3층 규모로 만듭니다. 여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역사박물관, 북부권 체육센터와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문제가 됐던 캠프롱 부지 소유권 논란도 일단락됐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국방부와 원주시 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둘러싼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로 산정하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그 나오는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국방부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판결로
최소 200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서지사였습니다.